자, 오늘부터 나갈 그 적분인데, 적분은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나중에 단원에도 있긴 한데 적분은 시그마부터 출발하시죠. 자, 시그마하고 적분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자, 시그마는 예를 들어서 K가 1서부터 5까지 변하고 여기 어떤 K제곱 이런 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시그마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더하기, 2 집어넣고 더하기, 3 집어넣고 더하기, 4 집어넣고 더하기, 5 집어넣고 더하기, 요것이 시그마예요. 근데 지금 얘는 정수로 자연수로 1, 2, 3, 4, 5를 차례차례 집어넣었잖아, 그지? 자, 여기서 근데 살다 보면 얘가 함수로 간다라고 치자. 얘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이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요 놈들이 이 세상 것이 1 넣고 2 넣고 3 넣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놈도 들어갈 수 있고 요 놈도 들어갈 수 있고 요 놈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2, 3, 4, 5, 6, 7, 8, 90만 넣어야 되는 그 조건에서 시그마는 한계에 부딪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놈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 이놈을 여기에 있는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다 들어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요 놈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는 K제곱인데 얘가 Y는 X제곱이다. 근데 X가 예를 들어서 1서부터 5까지 같이 변해 나간다고 치자. 근데 1서부터 5까지 변하는데 얘가 1, 2, 3, 4, 5로 변하는 게 아니라, 자, 시그마였다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에서 요점들을 더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프로 본다면 요것이 시그마라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씩 다 집어넣어보자. 다 집어넣어보자. 즉, 들어가는 요 놈이 아주 조금씩 증가하면서 다 집어넣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호가 뭐냐면요. 요건 시그마죠. 요거를 이렇게 피워놓습니다. 약간 S자 비스코롬하게. 자,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인티그랄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인티그랄은 결국은, 그래서 내가 적분을 할 때 맨날 뭐냐면, 야, 이 적분은 결국 시그마랑 원리가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그냥 아주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그 미세한 다른 점을 이해해야 인티그랄이라는 이 적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얘가 인티그랄이라고. 그럼 얘가 1서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줘야겠지. 그러면 얘도 지금 이 상태에 놓으면 1부터 5까지라고 정의를 합시다. 근데 얘랑의 첫 번째 차이점, 얘는 1, 2, 3, 4, 5를 집어넣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요 놈이 들어가는 놈이 X인데 그럼 들어간 놈은 여기 들어가는 놈의 X 값이라고 하면 여기 K라고 안 쓰고 X라고 했다 K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 X를 쓰고 제곱을 써도 여기 K제곱이 여기는 X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 계산은 1의 제곱이 될 거야. 더하기. 시그마랑 똑같습니다. 인티그랄. 이거 놓고 자, 그 다음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부터 5까지에 있는 모든 수가 들어갑니다. 모든 실수가. 1부터 5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의 제곱이죠. 더하기. 1.00000 그 다음 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제곱이 될 거예요. 더하기 1.00 여기는 영겁의 시간이 지났겠지.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 되는 개수가 몇 개니?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차이점이 뭐라고? 시그마와 인티그랄의 차이점은 시그마는 1, 2, 3, 4를 집어넣는 거고 인티그랄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차례대로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1 넣고 이거보다 조금 수 넣고 시그마니까 더해라 라는 뜻이 돼요. 그럼 이 값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건 무한대 나옵니다. 당연히 무한대겠지. 여기 1이고 1보다 조금 큰 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얘가 몇 개가 있어요? 무한대가 있잖아. 그치? 어딘가에 2의 제곱도 나올 거고 어디선가 5의 제곱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고 더하기 땡땡땡해서 2의 제곱에다가 2의 2.9 제곱이 있을 거고 해서 이게 무한대 개수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답은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니? 자, 이것이 일단 첫 번째. 그러면 결국은 이렇지. 시그마가 갖고 있는 성질, 그것을 인티그랄이라는 요 기호에서도 동일하게 써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시그마 K 제곱이 있어도 K는 1부터 5까지인데,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인데, 만약에 2K,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놈은 뭐겠어요? 합칠수가 있잖아. 분리가 가능하니까 K는 1부터 5까지 K제곱 더하기 2K다라고 하면 이 계산과 이 계산은 같은 계산이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얘도 시그마의 일종이니까 여기가 똑같다면 만약에 이렇게 X제곱이 있고요. 이 5까지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여기다가 X, 2X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인티그럴 여기 구간이 똑같으면요. 시그마의 구간이 똑같으면 1부터 5까지 x제곱 더하기 2x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그마랑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적분에 대한 정적분의 성질 어쩌고저쩌고 물어볼 때 얘를 갖다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 얘를 갖다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무한대니까 이 계산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이에요. 자, 얘를 읽기는 인티그랄이라고 하고 출발점부터 마지막 것까지 나올 건데 처음부터 마지막 것까지 누구에다 넣을 거냐? 여기는 x라고 되는데 이게 x에다 넣으라는 건지 y에다 넣으라는 건지 되게 헷갈립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인티그랄은 시그마의 같은 개념인데 단 차이가 뭐다? 얘는 1, 2, 3, 4로 늘어나는 거고 얘는 1서부터 모든 수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변해가야 된다. 이것이 일단 첫 번째 개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지? 변호사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 아까 인티그랄과 시그마 요것하고의 같은 점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계산에다가 뭔가를 하게 되면 자, 여기다 x제곱을 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x를 넣으라는 건지 아까는 k는 1부터 5까지란 말이 있었는데 x에다 넣으라는 건지 아니면 뭐에다 넣으라는 건지 모르죠. 얘가 상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에다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인티그랄을 쓰고요. 자, 여기다 1부터 5까지라고 써놓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f'x라고 쓰고 여기다 dx를 붙여놓을게요. 요렇게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분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인티그랄을 쓰게 되면 뒤에다 dx를 붙여주게 되는데 자, dx를 붙여주는 의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dx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아까 이 구간에다가 여기다 dx를 써줘야 되는 요 의미가 뭐냐면 아까 시그마는 k는 1서부터 5까지라는 이 k를 써줬단 말이에요. 그럼 k에다 1, 2, 3, 4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x라고 써있으면 요 놈은 1부터 5까지 요 놈을 x에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x에다가 대입하라는 뜻이 첫 번째 의미예요. 자, 근데 dx는 이제 그렇다 칩시다. 그럼 도대체
자, 그래서 인티그랄하고 dx는 보통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안 다니기도 합니다. 같이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개념은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요. 안 다녀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 이거 배울 때 이거는 기본 틀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부정적분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적분이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dx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기, 그럼 인티그랄만 갖고는 의미가 없는, 있어요. 인티그랄만 갖고도 충분히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건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인데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여봤어요. 적분의 세계는 되게 재미납니다. 미적분의 세계는 진짜 재미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봅시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고 여기가 5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길이를 더한다고 할 때 요 놈을 아주 미세하게 해체를 해볼게요. 요 부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점 2개를 찍습니다. 이렇게. 점 2개는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예요. 어쨌든 점 2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길이를 더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더해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더하면 길이니까.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를 갖다 5억을 확대해 놓은 요 점과 요 점에 요 길이들을 더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게 x의 증가량이니까 dx라고 써야 돼요. 근데 0에 가깝겠지. 맞지?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돼야 되냐면 y의 증가량이 dy가 되겠죠. 그러면 우린 뭘 더해줘야 되냐면 이것을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것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이 뭐냐면 피타고라스 공式쓰니까 여기는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의 루트가 이 길이가 되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얘를 더해주라 그랬어요. 얘를 더해주라 그랬어요. 더해주기가 인티그랄이에요. 이놈을 더해주라 그랬잖아. 이놈이 이 인티그랄.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을 더해, 이거를 갖다가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인티그랄 그냥 돼 있잖아요. 인티그랄 그럼 뒤에 dx가 없네요? 없어요. 이게 개념이에요. 즉 인티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더한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인티그랄은 아주 미세하게 따다다다다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x가 1부터 5까지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 계산 어떻게 해요? 이 계산은 그대로는 못합니다. 즉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뒤에다가 dx라는 값을 뽑아내야 돼요. 볼게요. 여기를 dx로 뽑아내게 되면 여기를 여러분 dx를 갖다가 일본 몰집학한 책에서 인티그랄의 dx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자동빵이야.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럼 dx를 바깥으로 뽑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루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dx의 제곱이 될 거 아니니? 그럼 dx가 그냥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이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예요. 자, 그럼 dx는 그대로 따라 붙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dx의 제곱이었을 테니까 여기 1 더하기 dx분의 dy의 제곱이 될 거예요. dx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dx 제곱이 될 테니까 요식 나오겠죠. 그치? 자, dx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1부터 5까지 변해 나가는 요거를 구해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옵니다. 평면상을 돌아다니는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미적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적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해주냐면, 일단 첫 번째, 인티그랄 dx는 자동으로 따라붙는 부속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dx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dx가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문제에는 dx가 이제 붙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모양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갑니다. 그럼 요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dx를 왜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보겠습니다. 인티그랄을 쓰고 여기서 여기까지 써놓고 여기에 어떤 함수가 들어갔고요. 여기에다가 dx라고 쓰는 요 계산법을 할 건데 내가 아까 그랬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다? 곱하기입니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티그랄하고 dx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0일까요? 1일까요? 미지수가 있는데 앞에 숫자를 생략할 수 있는 건 1이잖아요. 요건 1이 생략돼요. x 앞에 개수는 당연히 1이잖아요. dx 앞에 개수도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안 써버리는 거예요. 왜? x 앞에 1을 굳이 쓸 필요 없는 것처럼 dx 앞에 1도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 1이에요. 그게 0이 아닙니다. 0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0을 더하나 마나 무조건 0이겠죠. 고민할 것도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는 1인 거예요. 그래서 dx가 그러면 자, 요 dx는 곱하기인데 자, 요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요. 요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티그랄과 dx 사이에 곱해지는 요 놈은요. 반드시 뭔가의 도함수예요. 반드시 뭔가의 도함수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셔야 돼요. 자, 인티그랄이 있고 dx가 있어요. 인티그랄이 있고 dx가 있다면 얘는 반드시 뭔가의 도함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프라임 x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fx라고 써놨다라고 해도 얘는 뭔가의 도함수다. 뭔가를 미분한 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0,1을 지나고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여기 똑같이 1이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나가면 아마 여기를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면 여긴 1이겠죠. 이거 2대 1 기억나냐?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비율관계에서 그냥 대충 편한 거 하나 해드린 거예요. 뭐 최대차의 개수는 적당하게 그려놓읍시다. 그러면 이것을 프라임을 하게 되면 여기는 1이었을 거고요. 여기는 3이었겠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됐겠죠. 이것이 fx면 얘는 f'x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미분에서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늘 어디서 적분의 문제는 늘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를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프라임을 적분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fx라고 썼다면 이 fx는 뭔가가 미분해서 나온 놈이다 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즉 적분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요 여기에요. 무조건 프라임이에요. 여기다 fx를 썼다고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0부터 3까지 fx의 dx다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이것이 y는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놈은 뭔가가 미분돼서 나온 거예요. 그 뭔가가 뭐였냐면 자, 여기까지 증가 중, 여기까지 감소 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 중. 그럼 이놈을 원래 있던 놈, 원래 시작한 놈은 얘였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원래 시작한 놈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인티그랄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은 반드시 뭔가가 미분된 놈이어야 돼요. 그러면 요 놈을 미분하기 전에 뭐를 미분했으니까 얘가 나왔으니까 요게 원래 시작한 놈이 뭐냐? 원래 시작한 함수가 뭐냐? 라고 해서 원시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원래 시작한 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0부터 3까지로 문제를 슬그머니 바꿔놓을게요. 자, 요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요. 요걸 잘 이해하시면 적분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 자, 일단 여기로 볼게요. 0부터 3까지 f'x의 dx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얘기를. 첫 번째는 0부터 3까지 넣고 해서 더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개념을 여기서 놓고 볼게요. 0을 넣습니다. 곱하기 dx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프라임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조금 더 넣는 놈을 집어넣고 곱하기 dx를 넣어요. 여기다 조금 더 넣고 곱하기 dx를 넣어요. 조금 더 넣고 곱하기 dx를 넣어요. 잘 해보세요. 지금 좀 전에 dx가 뭐냐면 요거죠. x의 증가량이 되는 거죠. x의 증가량은 아주 0점 미세하게 땡땡땡땡 변하는데 요거를 굉장히 크게 확대를 시켜볼게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여기가 1이겠죠. 여기다 0 넣고 그 다음에 0보다 조금 큰 놈, 여기가 dx가 돼요. 0에 가까울 거니까 이 놈을 넣었을 거예요. 요 놈도 dx가 돼요. 요 놈이 되는 겁니다. 요 놈은 다 붙었겠지. 거의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 잘 보세요. 이가 곱하기 이거죠. 이 y값 곱하기 이거죠. 맞지 않니? 그러면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럼 결국 뭐에 가까운 개념이면 넓이 f'x라는 놈에서 보면요. 요 개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넓이 비스코로만 얘가 나와요. 자, 요 놈은 무슨 얘기냐면 자, 0부터 3까지 뭔가를 dx 하라 그랬어요. 그럼 0부터 3까지 뭔가를 dx 하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요. 넓이 비스코로만 개념이 돼요. 왜냐하면 y값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y값, 가로 곱하기 y값, 가로 곱하기 y값, 가로 곱하기 y값, 가로 곱하기 y값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놈을 갖다가 0부터 1까지 지금 f'x를 dx를 하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적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그럼 dx가 없으면요. 말이 안 됩니다. 넓이가 아니에요. dx가 없으면 답은 무한대 이러시면 돼요. 왜냐면 이 길이가 몇 개예요? 겁나게 많은데 무수히 많은 애들을 갖다가 더해놓으면 당연히 무한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dx가 있으면 0에 가까운 놈 곱하기 얘가 0에 가까운 놈 곱하기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dx는 0에 가깝지만 자 dx는 0에 가까운데 요 값은 무한대로 가까운데 두 개 곱하면 승부가 누가 이기는지 모른다는 승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극한의 개념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적분까지 오려면 극한서부터 미분 넘어가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dx를 써놓게 되면 그러면 요건 무슨 얘기냐면 프라임에서 보면 결국은 넓이 개념이 됐잖아요. 근데 왜 내가 넓이라고 안 하고 넓이 비스꼬름이라고 했을까? 여기로 오게 되면 이 y값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여기는 플러스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게 되면 넓이에도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는 y값이 요 y값,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그 길이가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라고 하면 요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잖아요. y값이. 왜냐하면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면 넓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넓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넓이 비스코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한다라고 하면 요것은 플러스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맞지?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에서 자, 요것을 할 때 F'X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얘를 쳐다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라는 얘기인데, 적분이라는 얘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위에 있다면 당연히 그냥 넓이로 양수로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밑에 있다 그러면 요 값은, 적분값은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넓이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수능에도 겁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했더니, 근데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넓이는 당연히 플러스로 나올 거고, 이거는 넓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였다고 칩시다. 넓이는 5였어요. 근데 적분하면 얘는 플러스 5가 되고요.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해버리면 0 나오는 거죠. 적분을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0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로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자, 일단 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계산을 해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자, 여기 중요한 식이 나와요. 중요한 식이 나옵니다. 요 계산을 해내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0부터 3까지요. 0부터 3까지. F'X가 뭐냐면요. dx분의 dfx가 되죠. 요게 F'X의 정의지. F'X라고 하는 것은 dx분의 dfx잖아요. 즉 원래 함수를 미분했다가 F'X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곱하기 dx잖아요. 곱하기 dx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봐라. 내가 옛날에 과거 수업하는데 과거는 이거 이해 못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암산으로 나오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질문했어요. 왜? 적분을 계산을 할 줄 알지 적분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생겨 먹었지, 그지? 자, 여기서 dx랑 dx가 나누지 뭐. 약분이 되겠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0부터 3까지 dfx가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무슨 말일까?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프라임 x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함수가 나와야 돼요. 원래 있었던 함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원래 있었던 함수가 얘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0부터 3까지 변해 나가는데 0부터 3까지 변해 나가는데요. 0부터 3까지 더할 겁니다. 뭘 더할 거냐면 dfx를 더해주는 거예요. dfx가 뭡니까? 이 fx의 y의 증가량이죠. y의 증가량을 더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가 0부터 출발을 했어요. 3까지 y는 얼만큼 늘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의 증가량은 플러스였겠죠. 이게 어디였든지 간에. 이만큼의 증가량은 마이너스겠죠. 자, dfx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늘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했어요. 얼만큼이 그것이 감소했느냐? 0부터 1까지 dfx 해볼게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얼마만큼 높아졌느냐 이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이게 프라임에서 봤을 때 넓이잖아. 요 길이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였다고 칩시다. 얘가 5였다고 칩시다. 이 넓이 얼마냐고 물어볼게요. 0부터 5까지 얼마큼 늘어났어요? 4 늘어났죠. 넓이 4입니다. 자, 여기 똑같이 1이었다고 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가 얼마나 증가했냐면 5에서 1로 내려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요거 접근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 얼마큼 늘었어요? 뭐 넘어간 걸 다 빼먹었으니까 그냥 얘는 0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0 나와요. 쉬었다 하겠습니다.